교재 저 앞에서 했던 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페이지 몇 페이지냐 보면 그 51페이지를 가봅시다. 51페이지에 그 문제 안 했는데 8번 보면 농지 나오죠? 그다음 농지에다 동그라미 있죠? 8번에 1번에 농지, 전세권, 각하 이렇게 농전, 각하. 말기 알아들었지? 농지에 전세권 신청하면 각하. 2번 갑과 을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갑의 지분만 자 밑줄 그으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 보상은 전부에 대해서. 각하 사유. 그 다음에 3번 공동 상속인 갑과 을 중 갑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 등기 했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같아. 보상은 전부에 대해서. 51페이지. 4번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채권자 갑이 을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등기 신청 나오지? 밑줄 그으셔봐. 가압류 등기 신청 4번에다가 가압류 등기 신청 자체가 틀렸어. 가압류 등기는 촉탁이니까 촉탁.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을 소유의 건물에 등기 신청하지? 여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단독 신청이야. 단독 신청. 가처분 명령이야. 단독 신청. 9번 할 수 없는 것은 2번 봐. 합유 지분에다 밑줄 그으셔. 합유 지분은 등기가 된다. 등기가 안 된다. 등기 기록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므로 각종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10번 사건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 사건이 우리가 배우는 이거야. 우리가 배우는 사건은 요거 사건의 목적이 되는 사인 간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란 사인 간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면 공용 제한을 받고 있더라도 등기 대상은 된 거예요. 한 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분에 자 밑줄 그으셔봐. 일부분 재산권 설정할 수 일부의 소조만 없다고. 소조. 그래서 틀렸고 자 공유 지분에다 밑줄 그으셔. 지분. 공유 지분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자 4번 한동의 건물을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밟기 전이라도 일부 동그라미 건물 일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상린권이죠. 등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했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판결까지 했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67페이지에 신청 정보를 봐. 이제 신청 정보. 등기소에다가 이제 신청할 때 신청 정보 그건 여러분 그 신청 정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등기 신청서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봐. 등기 신청서에는 뭘 기재하냐면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기재해. 등기 신청서에는. 그러면 쭉 읽어보면 1번 봐. 부동산의 표시에다가 오른쪽에 메모해. 부동산의 표시에다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기재해 보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도 기재하나요? 좌표는 등기부에는 표시하지 않지. 그런 것들 기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등기 원인과 연 원리를 아까 확정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등기 원인을 판결이라고 그랬지? 연 원리이 불분명만 언제 확정 판결 날짜를 기재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등기 목적,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이전할 지분 나오죠. 그다음 메모에 일부 이전도 가능하지. 여기다가 이전할 지분 권리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권리 일부 이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 6번이 제일 중요하잖아. 5번, 6번 의무자, 권리자. 그리고 11번으로 내려와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여기서 틀리지 않도록 해.
등기 의무자 것이에요, 권리자 것이에요? 등기 의무자의 등기bil 정보. 그 다음에 신청인, 등기 명인이 되는 사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소. 여기는 봐.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리인도 주민등록번호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의 대표이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되나? 그 차이 하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한 장 넘겨보자. 63페이지. 63페이지로 가보셔. 63페이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63페이지는 어째서 알아야 되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나오죠? 나 메모에 거기는 민법에서 말하는 총유율이야. 총유. 공동소유의 총유니까 거기는 한 문제가 나오더라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63페이지에 등기 신청은 누구 이름으로 해요? 사단 명의로 하는 거지. 법인이나 사단 명의로. 자, 맨 위에 봐. 등기 신청은 누가 하냐면 관리인이 하고 명의인은 누구 이름으로? 법인으로. 그래서 대표자나 관리인은 등기사항이므로 비법인 사단이 등기 권리자로서 신청을 하는 경우 성명, 주소, 그 다음에 거기다 몇 줄 그죠? 주민등록, 증명번호. 여기 보자. 법인이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제공하지 않죠. 근데 비법인이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 사기칠까 봐서, 사기칠까 봐서.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 거기 사원총회 결의서는 항상 제공한다. 의무자일 때 제공한다. 밑줄 그으셔.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기재한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 여러분들 전자신청에서 비법인 사단은 전자신청이 가능합니까? 밑에 전자신청, 비법인 사단이나 재산은 방문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은 불가하다. 자, 이제 27번 문제 보자. 법인 아닌 사단이 신청을 하는 경우 제공해야 될 정보, 틀린 것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된다. 맞아? 맞네. 2번. 법인 아닌 사단이 네모처, 등기 권리자인 경우. 자, 네모처에 또 사원총회 결의 정보. 맞아, 틀려. 사원총회 결의 정보는 의무자일 때 필요하다고. 세 번째.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 밑줄 그으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 그러면 등기되어 있으니 다시 첨부 정보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지.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3번.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정관 그 밖에 규약의 정보를 제공하라. 확인학습. 법인 아닌 사단이 신청을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제공할 필요는 있다. 2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는 없다. 3번.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맞아? 명의로 여기 잘 보시면 돼. 그래서 해결했고 67페이지 다시 되돌아가서 그럼 67페이지의 신청 정보는 별표 5개죠. 요거 꼭 한 문제 나오니까 등기 신청서에다가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뭐냐 그게 꼭 한 문제 나와. 67페이지 이제 문제를 보자. 32번.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매매를 내용으로. 그러면 첫째,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가서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 제공해야 돼요? 의무자 거. 그 다음에 2번,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나오지?
그중에서 면적 기재하나요? 하잖아. 이렇게 아까 소재, 지번, 지목 여기다 썼잖아. 여기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기재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는 있어? 아직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표시번호 아니야. 그런 건 기재하지 않지. 4번 신청인이 법인이 돼. 법인.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나요? 주민등록번호는 비법인일 경우에 제공해. 네 번째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 신청 시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제공하나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는 이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신청인과 명의인은 제공해야지 이렇게. 그리고 신청인이 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다. 33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정보 해당하지 않는 거. 지목. 여러분 등기 신청서에 기재할 때 지목 쓴다 안 쓴다? 쓰지. 신청서에. 소재 지번은 쓴다. 대장 정보는 거기는 메모에 첨부 정보야. 따로 제공해야 될 서류라 이게 첨부 정보. 근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달라. 그러면 등기소에 표시하나요? 그래 어디 무슨 관할 뭐 법원 귀중 이렇게 쓰잖아. 그다음에 등기 원인 쓰지? 목적도 쓰고 이렇게. 그다음에 68페이지 한 장 넘겨서 이제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의 주소 정보와 주민등록 번호를 제공한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것이 그때 밑에 내용 보면 국가나 또는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재외국인이나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이나 외국인은 주민등록 번호가 없죠?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돼. 그럼 밑에 등록번호의 국가는 자 끝에 봐. 국가는 누가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돼요. 국가는 국장. 국가는 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두 번째는 재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인은 누가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아니 재외국인은 대법원에서 뭐 재외국인이나 동그라미 쳐. 2번은 국가에다가 국 동그라미 쳐. 국에다가 국.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인은 재자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대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 법인 나오죠?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등기관 주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비법인은 시군구 BC 그 다음에 외국인은 외지 외국이나 외 동그라미 지방 출입국. 근데 여기서 헷갈리는 게 비법인 사단은 시군구인데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 요거 주의하셔. 여기는 비법인 사단은 시청. 여기는 등기소. 요거 차이가 있으니까 외워놓으면 돼.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우리 3월 달에 자 여러분들 꾹꾹이가 제대에서 법주 외지 나가서 법주 먹고 BC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외웠던 것이야. 한번 외워본다. 꾹꾹이가 뭐해서? 재외국인은 대법원. 제대에서 동네에서 술 먹었어. 외지 나가서 술 먹었어.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 막걸리 먹고 법주 먹고 현금 냈다 BC카드 냈다. 그러면 딱 답이 나와버려 이렇게. 자 34번에 1번 법인의 등록번호는 여기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에 시청이요 등기소요. 여기서 헷갈리니까 시청은 여기 있어. 여기 BC. 시청은 BC라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인은 재 나왔지? 재는 어디서? 대법원. 2번이 정답이네. 그 다음에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다. 아니면 지방출입국이다. 외지. 그 다음에 비법인, 법인 아닌 사단은 비법인 사단은 BC.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야 시군구야. 시군구청장. 그 다음에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외국인은 지방 출입국 외지. 자, 이제 69페이지 제일 중요한 게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등기필 정보야, 이게. 그래서 이건 그냥 쉬워. 그러면 69페이지에 메모해. 69페이지에 맨 위에다가 메모.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아까 썼네. 등기필 정보의 제공과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와 등기 완료 통지. 아까 메모를 했었는데,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제공은 어디다가 쓰냐면 신청서에다 기재하는 거지. 비밀번호를 등기 신청서에다 기재하잖아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는 등기 완료 시 등기관이 등기가 끝나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제공해줘야지. 그게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서도 등기 완료시인데, 여기는 등기 완료시인데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아까 신청인과 명의인이 다를 때, 같을 때,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을 때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이걸 작성 통지해 주지. 그리고 등기 완료 통지서는 신청인과 명의인이 같을 때, 다를 때에 등기 완료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보내라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어디 있느냐면 보면 저 뒤에 또 나와. 그래서 거기다가 페이지 69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저 뒤에 등기 페이지 83 참조 써버려. 페이지 83 참조. 페이지 83 참조 이렇게. 그럼 83페이지는 83페이지를 한번 보셔. 83페이지 봤더니 등기 완료 시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 및 등기 완료 통지 제목이 그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등기가 끝났을 때고, 지금 여러분들이 69페이지는 69페이지 여기는 이 말은 등기가 끝났을 때야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야. 신청 시에 써줄 번호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자 1번 봐. 69페이지 와서 등기필 정보 제공 의무자는 등기 신청 시에 의무자가 제공해야 돼. 의무자. 다만 판매 특약 등기할 때는 판매 특약에 등기할 때는 아직 등기필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지.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필 정보가 없다면,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면 재교부가 되나요? 재교부가 되지 않지? 그러면 가서 확인받으면 돼. 쉽게. 가서 얼굴 내밀고 확인받아서 해결한다 그 말이야. 그럼 35번 문제 35번 본다. 자,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를 골라라 그랬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밑줄 그으셔.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죠. 등기필 정보 필요 없지. 2번 상속 등기.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러면 의무자가 없죠. 등기별 정보 필요 없네. 관공서는 애초부터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받지 않아. 애초부터 관공서는 여기 잘 봐. 등기가 완료되면 관공서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 줘, 안 만들어 줘. 그러니까는 애초에 비밀번호가 없지. 그래서 관공서는 제공도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승소한 등기 권리자의 등기 신청 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아직 등기필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 그다음에 5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할 때 그 정답이 5번으로 바꿔요. 수정해야 돼. 36번.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이것이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완료해서 등기필 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말이야. 통지받은 자가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필요적 신청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맞지? 유증 동그라미 쳐. 유증은 단독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그러면 공동 신청이면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 작성 통지요, 제공이요. 동그라미 쳐, 제공. 그래서 틀렸네. 그럼 자, 여기 등기필 정보 제공은 누가 해야 된다고 그랬어? 유증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 상속인 또는 유언 집행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4번, 등기 권리자가 판결에 의해서 신청했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 없지. 제공할 필요 없다. 5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해야죠.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어째서 알아야 되냐면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 때문에 촉탁 등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관공서가, 자, 첫째,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촉탁 등기를 혼자 가서 하면 되겠지만 관공서가 의무자인 경우에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 승낙을 받아서 승낙 없이 하면 안 돼.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이면 의무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의무자 승낙을 받아서, 원칙이 그래도 공동 신청과 똑같아. 말이 촉탁이라는 말만 쓰지. 그래서 1번 밑줄 그으셔.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둘째,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는 관공서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 촉탁 시, 이제 이것이야.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 촉탁은 누가 하냐면 세무서에서 하겠지. 세무서나 세무서에서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텐데, 촉탁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주소가 아직 현재의 주소와 불일치해. 그러면 이렇게 아셔야 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주소가 불일치하면 주소를 맞춰놓고 경매해야 될 거 아니야, 공매.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는 함께 촉탁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관 직권으로 해버려, 이렇게.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 요 말 함께 촉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서 등기소에 촉탁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 여기야. 촉탁 등기는 언제 하는가, 요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 경매나 공매 시에는, 경매를 하거나 공매를 할 때는 전부 촉탁으로 이루어져서 촉탁으로 끝난다 하시면 돼. 그래서 첫째,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는 네 가지를, 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 등기의 말소, 그 다음에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의 말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일괄해서 촉탁 등기를 신청해야 돼. 세 가지를. 그 다음에 여기 관공서가
원래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빌 정보를 제공한다고 안 한다고? 작성 통지한다 안 한다? 근데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을 했지? 이런 경우에는 등기빌 정보를 작성 통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우편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등기빌 정보 제공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의무자의 주소 정보 제공도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한 등기 시에는 통상에 보상 등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했는데 등기 기록과 대장상의 표시가 불일치해. 그래도 등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촉탁 등기 있죠? 몇 개만 외워. 촉탁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등기. 그 다음에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 여러분들 경림이 처가. 경림이 처가하는 촉탁 등기에.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는 압류 등기. 그리고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공매처분 있지,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다 동시에 촉탁 등기하는 공매처분으로 인한 경락인 명의의 이전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 말소, 공매처분으로 인한 이전 등기 말소,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는 다 촉탁으로 시작해서 촉탁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 7번은 이제 신탁원부. 신탁원부를 변경할 때는 신청으로 인한 경우와 직권으로 인한 경우 그리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인데 재판 법원이 관여했다면 신탁원부의 변경 등기는 이건 촉탁으로 해야 돼. 법원이 관여했을 때는. 그 다음에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이때는 촉탁 등기이고 그 다음에 상속 부동산을 공매하려고 압류 등기를 할 때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상속인 명의의 권리 이전 등기도 촉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 시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도 촉탁을 해서 공매를 하자 그런 얘기야. 촉탁 등기는 몇 개 외워야 되는데 경공매 처분은 촉탁 등기다 알면 돼. 경공매 처분은 촉탁 등기다 이렇게. 이제 문제 보자. 37번. 관공서가 하는 촉탁하는 등기 옳은 것은 1번.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환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촉탁할 때는 우편에 의한 경우라도 가능하나요? 그래서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맞고 공동 신청으로 해야 할 경우 등기 권리자가 지방 자치단체인 때에는 의무자의 승낙이 없어도 승낙을 얻어야. 그래서 승낙이 없더라도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틀렸고 관공서가 공매 처분한 경우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반복되지? 하나 지워버려. 압류 등기는 앞에 있는 걸. 자, 여기 이렇게 됐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가 중복된 하나 지우고 그러면 여기 봐. 공매 처분했다면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해야 돼. 압류 등기 말소를 촉탁해야 돼. 팔아먹었으니까. 여기 봐. 여기다 밑줄 그셔. 공매 처분을 한 경우 밑줄. 그럼 공매 처분을 했다 얘기는 매매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공매는 매매다 아니다? 매매지. 그냥 세무서에서 하는 매매를 공매라고 그래. 법원에서 하는 매매를 경매 이렇게 얘기하지. 팔아먹었다면 우리가 압류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 있었죠? 압류 등기는 공매하기 전이잖아. 그래서 공매 처분했다면 압류 등기를 촉탁해야 돼. 네 가지를 촉탁해야 돼. 압류 등기 말소, 경매 등기 말소, 그 다음에 제3자 등기의 말소, 그 다음에 이전 등기까지. 소유자 갑.
2번 등기 목적 압류. 그리고 서인천 세무서. 그러면 압류 등기 돼 있다고 해서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을. 그러면 이제 압류해 놓고 나중에 네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해야지. 공매. 그러면 공매 개시 결정에서 다섯 번째 이 땅을 산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병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도 말소해야 되고 이것도 말소해야 되고 이것도 말소해야 되고 이것도 신청해야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촉탁한다 그 말이야. 이전 등기도 팔아먹었으니까 촉탁. 그 다음에 공매 개시 결정 등기도 촉탁, 말소. 압류 등기도 말소. 양립벌점 등기도 말소. 몇 가지를 말소해야 돼. 네 가지를 동시에 촉탁 말소다 그 말이야. 네 가지를. 다시 위에 한번 봐. 여기 이제 압류 등기 했겠지. 체납 처분을 압류 등기. 그리고 공매 처분 했겠지. 그러면 산 사람에게 이전 등기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매 처분을 한 소멸한 권리. 여기 압류 등기에서도 제3자 처분 금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3자에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등기 말소, 이것도 말소하고, 그 다음에 체납 처분의 압류 등기, 이 압류 등기도 말소하고,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이전 등기, 여기도 이전 등기 했다면 공매 개시 결정 등기, 이것도 말소한다는 거야. 네 가지를 촉탁 말소한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촉탁 말소? 네 가지를 촉탁 말소다 이렇게 기억해. 자, 그 다음에 3번 했죠. 4번. 관공서가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명의인을 가름하여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주소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 말이야.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주소 이렇게.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해서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지. 근데 첨부 정보를 제공할 때 거기다 메모에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협의 수용 이렇게 써놓으면 돼. 협의 성립 확인서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이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가처분, 가압류 할 때. 가압류 할 때. 그 다음에 72페이지. 이 직권 등기. 직권 등기도 어쨌든 외워놔야 되거든. 직권 등기도. 그래서 직권으로는 등기, 여러분들 맨 위에 일단 아까 경림이 처가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는 신청이라고 그랬나요? 촉탁이라고 그랬나요? 촉탁. 법원에 촉탁해서 등기가 되는데, 근데 이 경림이 처가에 촉탁을 하려고 봤더니 건물이 미등기예요. 미등기. 그럼 법원에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법원에 촉탁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돼. 그래서 같은 내용이야. 자, 여러분들 경림이 처가. 처분 가압류는 이게 법원의 촉탁 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다. 4개 외워. 직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등기는 주로 맨 위에다 직권 등기 해봐. 직권 등기는 주로 후속 조치로 이루죠. 후속 조치로. 또는 사전 조치로 이렇게. 그래서 소유자 가백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의뢰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하려고 봤더니 의뢰 주소가 여러 번 변경돼 있어. 그러면 현재의 주소로 바로 직권으로 변경해서 등기해 줄 필요 있지. 그래서 이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야,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명의의 표시 변경 등은 직권이다. 그러면 이제 1번은 경림이 처가나 경림이 가가는 직권 등기 한다는 거 알지? 그리고 표시 변경 등기도 직권으로 할 수 있지. 그다음 요역지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는 거 배우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아까 여기 대직권 등기는 어디다 한다고 그랬나? 대직권 등기는? 대직권 등기는 대직권의 표시다 같아. 전유 부분에다 하지. 그러면 뜻을 기재해야지. 뜻. 땅 등기부에 직권으로 대직권 뜻을 기재한다고 그랬지. 여러분, 뜻의 등기, 직권. 전유 부분에 대직권 등기를 했다면 땅 등기부를 꺼내서 뜻을 기재하라. 직권으로 이렇게 배웠고, 여기 신탁원부 메모 쳐봐. 신탁원부. 이제 신탁 등기할 때 신탁원부를 작성하거든. 그럼 그때 합유자가 변경되지? 그러면 직권으로 합유명 변경 등기할 때는 직권으로 신탁원부 변경 등기를 해야 돼. 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실수로 사고로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경정 등기 있죠? 직권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할을 하거나 합병을 해야 되는데 합병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등기관이 잘못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소관청이 등기의 표시와 그 다음에 대장의 표시와 등기부의 표시가 다르면 토지의 표시는 대장이 우선하지? 그래서 소관청이 야, 잘못되었으니까 빨리 변경하라. 그때는 직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행정구역 변경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은 직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9번부터 관할 위반 등기 나오죠? 그래서 29조가 나오는 거지. 관할 위반 등기는 직권이었어. 그 다음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제일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11번. 가등기 후 본등기를 했을 때 양립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 그 다음에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 시 소유권을 제외한 등기 말소. 판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 그리고 제3자의 등기의 말소. 그 다음에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는 아까 단독 신청이어서 직권 말소였어요. 직권 말소.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 여기 15번에다 별표를 해. 가처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말소. 그 다음에 규약상 공용부분의 뜻의 등기 말소 있었죠? 직권 말소. 그 다음에 공동담보 뜻의 등기의 말소도 직권 말소다. 공부해 놓아야 돼, 이놈은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분들은 미등기 부동산 그러면 직권의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었어? 4개. 경림이 가가 했더니 가등기가 또 걸려. 그냥 경림이 처가 이렇게 해왔어. 누구 처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등기는 가등기여 가압류 등기야. 경매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경림이 처가 외워놓으면 돼. 그러니까 몇 개다? 이거 꼭 외워놓으면 돼. 이거 맨날 나오니까. 4개. 직권 등기했고,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도 한 번쯤 외워버려야 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서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 권리자 있었죠?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지.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서까지 제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그런데 보통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인감증명서 제공할 필요 없는데 여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은 인감증명서 제공해야 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여기 등기빌 정보가 있을 때 없을 때 몇 개 써봐. 소 동그라미 쳐. 소가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의인의 등기 말소 소가 없다.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그 다음에 대리권을 준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의 관리인의 인감증명, 그 다음에 분필하거나 합필하면 소유권의 변동이 생겨. 그 다음에 제3자의 승낙시 이런 것들, 제3자의 승낙시. 그래서 그냥 인감증명서 제공해야 되는 경우만 외워버리면 돼.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면, 자, 여러분은 소가 없어서 대비가 협상하여 분합하고 제3자의 승낙을 얻었다. 이렇게 외워버려. 써볼게. 소가 없어서 누가 협상했어? 대비가 협의에 의한 상속 분할 협상하여 분필하고 분필 합필하여 분합하여 누구의 승낙을 얻었다? 제3자의 승낙을 얻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 가등기 명의인 없다. 그 말은 등기빌 정보를 분실했다. 대리인의 인감증명,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인감증명,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한 상속 분할, 그 다음에 분필, 합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거든. 그리고 제3자의 승낙이 있을 때에는 제3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 이렇게. 그래서 인감증명서 첨부하라 그러면 한 번만 외워놓고 말아버려. 그래서 39번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동그라미 쳐 소유권 의무자. 그 다음에 2번 건물 멸실 등기는 단독 신청이지? 여기는 의무자가 있을 필요 없지 이런 거. 그 다음에 3번 밑줄 그으셔. 끝에 등기빌 정보 대신에 이렇게. 등기빌 정보 대신에 그 말은 등기빌 정보가 없어서 그런 뜻이야. 등기빌 정보가 없어서. 그 다음에 4번은 협의 분할 상속 등기 협상 동그라미 쳐. 협상. 그 다음에 5번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신청하지? 다 동그라미 치면 돼. 자, 여러분들 소가 없어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비법인 사단 인감증명이 있어야 돼. 협의에 의한 상속 분할, 분필, 합필, 제3자의 승낙서를 얻은 경우 이렇게 외워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는 40번에 여러분 인감증명서 용도 있죠? 매매의 경우에만 매도용 쓰면 돼. 인감증명서 용도가. 그리고 나머지는 용도 안 쓰는데 아무거나 써도 다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문제 1번.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의무자 인감증명 제출해야 한다. 맞지? 소유권 의무자니까. 그 다음에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처분 권한을 수여한 경우 여기 대리인도 인감증명 제공해야 되나요? 여기 대비가 이렇게 했잖아. 대리인. 맞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이 여기 봐. 등기빌 정보가 없대. 없어. 그럼 없으면 말아야 돼. 제공해야 돼. 그래서 3번이 틀렸네 뭐. 소가 없다 그러면 인감증명서 제공해야 돼. 소가 없다. 말이 없어. 소가 없어. 소가 없다. 그 다음에 협의 분할에 대한 상속 등기 있죠? 협상. 소유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감증명 제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확인서 여기 확인서, 협의서, 동의서, 승낙서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공정증서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공증을 받을 때는 여기다 몇 줄 것입니다. 공정증서, 공증 받을 때 제출했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공증 받을 때 인감증명을 제출했어. 그래서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5번에다가 공정증서 밑줄 이해했나? 여러분들 그 변호사들 공증법인 있잖아요. 거기서 공증 받을 때 그때 인감증명 제공해버렸어. 그러니까 따로 제출할 필요 없다는 것이야, 이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는 한 장 넘기기 쉬운 거니까. 그 41번 원론 문제를 보자. 41번. 41번 봤더니 끝에 제목만 봐. 여기 봐. 인감증명서 용도 있잖아. 용도. 메모해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라는 것을 첨부해야 한다. 맞지?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때 용도를 기재하는 거 매매만 용도를 기재해. 매매만. 용도 기재는 어디에만? 용도란에 매매의 경우에만 매도용이다라고 기재한다. 3개월 내에 것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용도란에 가등기용으로 기재했대. 그러면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나요? 있어. 매매만 매도용으로 기재해야 되니까. 가등기용으로 떼어낸 인감증명서를 근저당 설정 등기 신청에 첨부하거나 됐나?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지상권 설정 등기 신청 첨부해도 각하에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매매의 경우에만 용도를 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법인화진 사단, 비법인 사단이 의무자일 때는 인감증명 제공해야 되나요? 대비, 아까 대비. 그 다음에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 신청할 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제출할 수? 아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다 통해. 없다 하면 틀렸네. 아까 용도는 매매의 경우에만 엄격한 용도를 쓰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통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 가서 75페이지 갔더니 거기는 등기 원인 정보 나오죠? 여기는 여러분들 그냥 읽어봐. 요거 위에는. 그리고 거미는 메모해요. 거미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 개소리는 거민 받아라. 이렇게. 개소리는 거민 받아라.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돼. 별로 안 나오니까. 그걸 뭐 외우려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거기에 첨부정보 77페이지. 그래서 첨부정보에 토지거래 허가정보 이렇게 하고서 나는 토지거래 허가정보는 유상소지는 허가받아라 이렇게 써버려. 토지거래 허가에다가 유상으로 소지 받았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자격 취득은 법농 이렇게 해버려서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자격 취득은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 취득은 농지증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그래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매소리는 신고해야 돼. 신고. 매소리는 신고하라. 아까 개소리는 거민. 그러니까 개소리가 훨씬 더 범위가 넓지.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매소리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허가, 신고. 개소리는 거민. 유상소지는 허가. 법률행위로 인한 농지 취득은 농지증 이렇게. 그 정도만 외워도 다 풀리니까 해결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 승낙서는 이따가 배우면 되고. 한 장 넘겨요. 전자신청은 한번 읽어보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취하 한번 보셔. 등기 신청의 취하. 그 80페이지에 여러분들 80페이지 등기 신청 취하와 등기 신청의 각하를 한번 비교해봐. 등기 신청의 취하와 등기 신청의 뭘 비교해봐? 취하, 각하만 한번 비교해봐. 취하, 각하 이렇게. 그러면 취하는 누가 하는 수단이냐면 취하는 누가? 신청인이. 각하는 누가 하는 것이야? 등기소에서. 그러면 요 취소와 같아. 취소를 그냥 취하라고 할 뿐이니까. 그래서 나 등기 수리하지 말라 그런 뜻이야. 그러면 언제 하냐면 조합이나 각하 결정되는 거 완료 전인에 하는 거고, 취하는 신청인이 하는 건데 대리인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등기 신청을 하도록 대리권 주었는데 그 사람이 취하까지 하려거든 따로 또 대리권이 있어야 돼. 그래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을 쓰고, 취하 방법은 방문 신청했을 때는 구두로는 안 돼. 그냥 서면으로 해야 되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이 있어야 되고,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공동으로 취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괄 신청했을 때 목적물 여러 개 쓸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 밑줄 거 일부만의 취하도 허용된다. 그 다음에 취하했을 때는 서류 제출한 거 다 환부해줘야 돼. 취하했을 때는. 그럼 이제 문제 여러분들은 문제 하나만 읽어보고 가는 거야. 1번. 신청인이 등기 신청 대리인이 신청을 취하할 때는 그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맞아? 2번. 등기관이 등기 기록에 등기사항을 기록하고 완료하기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다. 맞고, 등기의 공동 신청 후 등기 권리자 또는 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는 없다. 여기 공동으로 신청했으면 공동으로 신청해야 돼. 공동 신청으로 취하해야 한다. 그 다음에 5번째, 하나의 신청 정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등기 신청을 했다. 여기를 밑줄 긋고 일괄 신청이야. 일괄 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신청만도 취하할 수 있다. 4번이 틀렸고,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 방법으로 동일하게 취하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49번의 정답을 몇 번으로 고쳐라? 4번으로. 80페이지 여기다 4번으로 고치라고 그랬지? 4번으로. 그 다음에 49번. 옳은 것은 등기관이 등기사항을 기록하였더라도 교합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맞지? 교합이 완료니까 서명하는 거니까. 2번. 취하란 등기 신청에 관하여 취하란 등기관이 거절하는 거야? 등기관이 거절하는 걸 각하라고 그래. 각하. 그러면 3번이 틀렸네. 3번은 틀렸어. 2번은. 그 다음에 취하한 경우에는 각종 서류를 되돌려 받는다. 되돌려 받지 않는다. 환부 받는다. 그 다음에 방문 신청 시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나요? 서면으로만 할 수 있지. 그래서 구두로 할 수, 서면으로 할 수는 있고 구두로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했을 때 취하는 단독으로 공동으로. 정답이 4번. 5분간 휴식. 할 수도 있어. 안 되지, 말로는. 모든 관공서는 말로 오면 맞아주고.